예지야, 왜 뒤뚱뒤뚱 우리처럼 걷니? 지금은 한 아이의 엄마로 방송인이자 사업가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홍진경. 그녀는 어린 시절 방송을 하며 남모를 아픔을 겪기도 했습니다. 학교 성적 때문에 뭐 친구들 간의 관계 때문에 고민일 나이에 저는 벌써 한 가정의 가장들이나 겪을 만한 그런 일들을 겪고 마음의 상처를 받고 그런 일들이 가슴이 아팠고요. 그녀가 힘들어할 때마다 늘 딸의 곁에서 격려를 아끼지 않았던 어머니가 계셨기에 견딜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 했더니 할머니가 어떻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막 계속 이래. 제가 볼 적엔 아슬아슬하고 힘들어요. 굉장히 저 찰나를 어떻게 얘가 견뎌낼까 막 저는 조마조마한데 결국은 제 자리를 잘 찾아서 잘 뻗어나가는 게 제 눈에 보여요. 그런데 딸아이 그 어린아이 어깨에 그 무거운 짐을 짊어준 거에 대한 그 미안한 마음이 항상 여기에 꽉 차 있었어요. 다음엔 꼭 나를 도와줘야 돼. 이렇게 약속을 받아내고 빵을 주겠어. 그치? 가만두지 않을 테다. 일주일에 두어 번 딸의 집을 찾는 어머니는 요즘 어린 손녀딸을 보는 재미에 푹 빠졌습니다. 그리고 온 식구가 다 온 거야. 아이도 같이 하자. 강아지가 앞발로 땅을 할머니 한 번만 해보자. 할머니 춤추는 거 볼래? 응. 할머니 해봐. 엄마 이 또. 디 어? 해봐. 엄마 이 와, 잘한다. 우와, 우리 딸을 꼭 빼닮은 손녀딸을 보고 있노라면 어린 시절의 딸이 떠오른다는 어머니. 어릴 적부터 그렇게 인형을 상당히 인형을 많이 끼고 놀았는데 항상 머리 이렇게 빗겨본다든지 또 옷을 이렇게 갈아입혀봐요. 이렇게 입혀보고 저렇게 입혀보고. 그래서 그게 재밌어서 제가 인형 옷을 여러 번을 사다 주면은 그걸 이렇게 바꿔 입혀보고. 또래 여자 아이들처럼 인형을 좋아했지만 어린 진경은 인형 옷을 스스로 만들어 입히는 걸 특히 좋아했습니다. 초등학교 생활계획표엔 옷 갈아입는 시간이 따로 있을 정도로 옷에 관심이 많은 소녀였습니다. 그때 이제 패션쇼를 했는데 4학년, 5학년, 6학년들 이제 선배들도 했고 우리 딸은 그때 4학년 때였는데 옷을 제가 좀 이렇게 맞춰서 가져가긴 했는데 패션쇼를 너무 잘해가지고 그때 그 뒤뜰야영 하면서 대상을 탔어요. 저희 딸이. 선배들 다 제껴놓고 4학년짜리가 너무 그 워킹을 잘하고 옷도 너무 멋스럽게 아주 입고 착 걷는 모습이 폼이 탁 지금도 저는 눈에 선해요. 어릴 때부터 패션 감각이 남달랐다는 홍진경. 어머니는 일찍이 딸의 재능을 발견했습니다. 데뷔 전 모델 수업이라고는 한 번도 받아본 적 없지만 늘씬한 키와 타고난 끼로 홍진경은 데뷔하자마자 단번에 스타 모델로 떠오르게 됩니다. 이때 정말 초창기였던 것 같아. 초창기지. 바로 그때야. 바로 그 다음에. 그때 방학동에서 그 리틀 엔젤스 찍었던 게 생각나. 사진을. 본선대회 나갔을 때. 이때 이때 나가서 베스트 포즈상 받았을 때. 그렇지. 완전히 초보 아무것도 모르는 애는 저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저 메이크업도 말도 안 되는 진짜 막 입체 화장을 이렇게 해놓고 프로필 사진도 어디서 찍어야 될지 몰라서 엄마가 동네 사진관에서 프로필 사진을 찍고 막 그렇게 했는데 제가 진짜 이 화장은 아닌 거야. 내가 아닌 거야.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거. 그래서 그냥 그거를 무대 뒤에서 다 지워버렸어요. 비싼 돈 주고 받은 메이크업을 다 지우고 제가 어설픈 솜씨로 덕지덕지 한 거야. 그리고 빨갛게 볼터치를 이렇게 하고 근데 그게 되게 이슈가 되고 그게 히트를 친 거예요. 동양적인 외모와 자신만의 독창적인 워킹으로 세간의 화제가 된 홍진경. 그녀는 한국인 최초로 세계적인 브랜드의 모델로 활동하게 됩니다.
얼마 전 화보 촬영이 있던 날, 그녀의 일상을 담는 촬영이 시작되자마자 홍진경은 능숙하게 촬영 현장을 주도합니다. 좋아요. 어느덧 20년 경력의 베테랑 모델이 된 그녀. 카메라 앞에서 늘 완벽을 추구하는 홍진경은 자신의 모습을 모니터하고 더 나은 촬영 콘셉트를 제안하기도 합니다. 컨셉이 그냥 멋진 여자? 멋진 여자 되는 법? 그런 컨셉. 오늘 의상 컨셉은 뭐 어떻게? 시크요. 카메라 앞에선 그 어떤 순간보다 당당해져야 한다는 프로페셔널 의식. 그것은 그녀의 오랜 신념입니다. 징글벨 이리 와봐. 모델 활동과 함께 방송을 시작한 홍진경은 특유의 코믹한 모습으로 시청자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게 됩니다. 방송 세월 10년 동안 무명 시절 없이 인생의 황금기를 누렸지만 그녀에겐 남모를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녀가 중학교 3학년이 되던 해 갑자기 병세가 악화된 아버지. 그런 아버지를 대신해 가장 역할을 해야 했던 진경은 불안감 속에서 억지 웃음을 지어야만 했습니다. 거기 서 있는 제 모습을 제가 지금 이렇게 TV로 보면서 저는 정말 너무나 슬펐어요. 그 모습이. 제가 정말 하기 싫은 마음이었거든요. 워낙에 제가 너무나 어린 나이에 그러니까 중학교 3학년 뭐 그때부터 아프셨으니까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계속 아프셨어요. 정말 의사 선생님이 혼자 절대로 놔두면 안 된다고, 어디를 가셔도 꼭 옆에 붙어 계셔야 된다고. 안 그러면 낭떠러지 같은데 차 오는 것도 모르고 자전거가 지나가도 모르고 옆을 못 본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정말 우리 애한테 너무 큰 짐을 짊어주는 것 같아서 얼마나 면목없고 얼마나 미안했는지 그 말은 정말 다 우리 아이 앞에서도 제가 언젠가 털어놓고 얘기를 한 적도 있었지만은 정말 꽁꽁 제 가슴속에 숨겨두고 있던 얘기예요. 편찮은 아버지와 그런 아버지를 돌봐야 했던 어머니 대신 맏딸 진경은 가장이 되어야 했습니다. 갑작스러운 가장의 짐을 감당하기 힘들어 남몰래 울던 날도 많았습니다. 어린 나이에 방송가에서 수없이 해고를 당하는 수모를 겪고 방황하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른들이 왜 직장 잃으시고 남자 어른들이 아저씨들이 이렇게 놀이터 배회하고 그런 거를 저는 이미 10대 때 다 해봤어요. 네. 그래서 그런 일들을 겪었을 때 진짜 그 나이에 감당하기 힘든 아픔이었던 것 같고. 어머니는 힘들어하는 딸을 위해 편지를 썼습니다. 사춘기가 한창일 나이에 일을 해야 했던 딸이 혹여 잘못된 길을 걷기라도 할까 어머니는 잔소리 대신 편지에 마음을 담았습니다. 또래 아이들처럼 철없이 커주길 바랬지만 그럴 수 없는 현실에서 어머닌 딸이 고든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길잡이 역할에 충실했습니다. 아무리 지금 내가 딸아이에게 신세를 지고 지금 패를 끼치고 살고 있지만 그래도 엄마로서 해줄 말은 해줘야 되고 짚고 넘어갈 건 넘어가야 되고 아닌 길은 아니다고 얘기를 해줘야 된다. 그래 우리 아이가 바르게 살아간다. 그걸 하나만큼은 제가 어떻게 해서라도 제가 딸한테 일러줬어요. 일을 일찍 마치고도 늦게 들어오는 날이 있으면 어머니는 딸에게 반성문을 쓰게 했습니다. 그리고 딸이 잠든 사이 어머니는 딸의 반성문을 방 천장에 붙여놓았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어제의 잘못을 다시금 뉘우치게 하기 위한 어머니만의 방법이었습니다. 어머니의 편지와 반성문은 딸을 고든 길로 가게 하는 인생의 지침서이자 스스로를 비추는 거울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그녀는 흔들릴 때면 어머니가 써주신 편지를 꺼내봅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제가 한 번 더 글로 쓰면서 또 제 행동을 좀 돌아보고 좀 더 그냥 말로 죄송해요 안 그렇게 하는 거랑은 막 도장도 찍게 하시고 사인도 하게 하시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진짜 엄마가 나쁜 버릇을 고쳐주려고 정말 여러 가지 방면으로 많이 애쓰셨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날마다 2시간 동안 라디오 생방송을 진행하는 홍진경. 데뷔 후 오랫동안 라디오 DJ로 활동해온 그녀는 딸을 낳고 지난해 라디오 방송에 복귀했습니다. 청취자분들하고 소통하는 것도 굉장히 직접적으로 소통을 해서 그런 매력이 있고 제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좀 많이 담아낼 수 있는 큰 그릇인 것 같아서 라디오라는 매체가 저는 DJ 하는 게 제일 편하고 좋은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홍진경의 2시 홍진경입니다. 사람의 기분을 파악하기 위해선 가장 먼저 표정을 살피게 되죠. 그리고 곧 무언가 쏟아낼 것 같은 잔뜩 찌푸린 얼굴일 경우엔 알아서 살짝 피하게 되잖아요. 오늘 여러분은 흐림, 맑음, 혹은 천둥번개? 늘 밝은 미소로 꾸며진 이야기가 아닌 보다 진솔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 텔레비전 방송보다 라디오 방송이 더 좋다는 홍진경. 날마다 청취자와 소통하는 일만큼 행복한 일은 없다고 말합니다. 전화하지 마. 너무 싫어. 왜냐면은 또 사연 보내주신 분이 지금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방송 듣고 계시겠어요. 그렇죠. 사연 보내주신 분 입장에서는 라이브를 원치 않을까? 그대 내게 다시 돌아오려 하나요? 지금 이대로의 모습으로. 저희 매장은 건물주가 CCTV 설치해놓고 장사 잘. 라디오 DJ를 하는 지금이 가장 행복하다는 그녀지만 한때 방송을 모두 내려놓고 해외로 떠난 적도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정말 솔직해요. 네. 그래요. 그러면 나인의 연인들 띄워드리면서 오늘 같이 인사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방송 활동으로 한창 바쁜 나날을 보내던 시절에 돌연 브라운관을 떠난 홍진경. 스스로를 돌아볼 틈도 없이 숨가쁜 시간을 보냈던 그녀는 방송이라는 안정된 일을 떠나 프랑스 파리행을 택합니다. 세계적인 모델을 꿈꾸며 택한 길이었지만 세계 무대는 만만치 않았습니다. 좋은 성과를 내지 못했고 그리고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이젠 정말 모델 일에 대한 미련을, 특히 세계 무대에 대한 미련을 완전히 접었고, 그리고 이제 방송을 다시 복귀를 하느냐 아니면 새로운 일을 또 뭔가를 시작하느냐라는 갈림길에 있을 때 김치 사업을 시작한 거예요. 근데 반대를 지가 워낙 강하게 마음을 먹었으니까 그렇게 하고 싶은 대로. 근데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돼 또 우리 딸은. 거기에는 두 말도 안 했어요. 그냥 맞춰줬어요. 존중해줬지. 그래 알았어. 그래 그렇게 해봐. 너는 크게 될 거야. 정말 잘 될 거야. 그런 식으로 뒤에서 용기 돋아주고 항상 응원해주고.
세계 무대의 꿈은 좌절됐지만 홍진경은 가족들과 함께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의 손맛에서 시작된 김치 사업을 한 게 올해로 10년째. 간장 뽑지 말고 담궈봐 이번에. 오래 안 담갔지. 오래 안 담갔지. 항아리에서 잘 숙성을 시켜서 또 오래되면 완전 또 묵은 된장이 되잖아. 더 맛있게. 그걸 가지고 굽고 그러면은 또 처음엔 집에서 김치를 담아 팔던 자그마한 사업이 점차 커져갔습니다. 지금은 홍진경이 대표이사로, 동생은 실무를 담당하며 온 가족이 함께 일을 합니다. 그 새로운 도전과 성공은 그녀를 믿고 기다려준 어머니가 계셨기에 가능했습니다. 딸하고 가장 많이 같이 일을 하고 머리 맞대고 의논하고 했던 그 시간들이 바로 김치 사업할 때부터. 김치 사업할 때는 그중 같이 있는 시간이 가장 제일 많았어. 딸과 함께 일을 하면서 바쁜 일상을 보내는 어머니. 딸에게도 당신에게도 늘 엄격했던 어머니에게 기록은 오랜 습관입니다. 제가 좀 소홀히 했던 거 이런 걸 좀 돌아볼 수도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반성도 하게 되고, 이제 생활 그 계획을 잘 세울 수 있는 그런 좋은 길인 것 같아요. 계획을 세움으로써 이렇게 흐트러지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일기가 저에게는 정말 빼놓을 수 없는 제 생활의 일부예요. 어릴 적부터 일기를 쓰고 그 기록들을 보관해온 어머니. 손때 묻은 일기장엔 딸을 사랑하는 마음이 고스란히 묻어납니다. 여기 보면은 77년도 우리 딸 태어났을 때 일기가 있어요. 이렇게 제가 우리 딸 태어나기 전에도 이렇게 글씨 제가 일기를 썼었어요. 23일 날 저희 딸이 태어났거든요. 태어났다. 이날 낮 10시 15분에 으앙하고 그렇게도 힘들었던 우리 아기가 태어났던 것이다. 예쁜 공주, 마루가 아닌 우리 예쁜 딸. 이름은 홍진경. 그래서 애들이 살아가면서 힘들 때, 그리고 나태해지고 좀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이럴 때는 이런 글을 보고 엄마가 이렇게 살았다는 거를 들여다보면서 정말 우리 애들이 바르게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른 새벽.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몇 해 전부터 아들 내외와 함께 살고 있는 어머니. 식구들이 모두 잠든 시간, 어머니 혼자 외출 준비에 분주합니다. 이사 갔다 올게요. 아무리 추운 날에도 어머니는 새벽 기도를 거르는 법이 없습니다. 어머니가 새벽 기도를 다니기 시작한 건 이미 오래전. 어머니는 늘 자신의 자리에서 가족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남편이 아플 때에도, 어린 딸이 집안의 가장이 되어야 했을 때에도 어머니는 지금처럼 기도를 했습니다. 어머니만의 방법으로 자식과 가족들을 위했습니다. 딸이 뭔지 어디에 괜히 슬퍼하면은 저는 말할 수 없이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 네가 싫다면 하지 마. 저도 그렇게 말해주고 싶었지만, 그렇지만 마음대로 될 수 없는 거잖아요. 어떻게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싫은 거는 안 하고, 그럴 수 없는 세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땐 제가 마음을 모질게 먹고 오히려 강하게 용기를 심어줬어요.
돌아서선 저는 너무 그게 딸한테 좀 미안하기도 했고 출근하기도 했고 그러면서 잘 해주기를 바라면서 남몰래티에서 기도로 저는 많이 도와줬죠. 어머니의 가르침은 딸을 바로 세우고 고든 길로 걷게 하는 길잡이가 되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어머니가 계셨기에 힘든 시간을 버틸 수 있었다고 말하는 홍진경. 딸은 어머니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담아 밥상을 차립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그랬듯 가족을 위한 음식에 정성을 담습니다. 엄마 하시는 걸 이렇게 옆에서 보면서 배웠고 그리고 또 엄마가 이렇게 해주시는 음식들을 제가 맛을 기억하니까 이렇게 대충 이렇게 좀 간해서 먹어보고 아, 이 맛이다 좋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딸은 지금 배고프단 말이야. 아침도 안 먹었대. 떡볶이 많이 먹어? 언제나 그랬듯 자신보다 딸을 먼저 챙기는 어머니. 아, 잘했어. 아, 간도 딱 맞고. 아, 잘했어. 일찍 철이 든 딸이 못내 안쓰러웠던 어머니. 그런 어머니의 진심을 알기에 딸은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을 수 있었습니다. 나를 믿고 이렇게 응원해주고 항상 나를 위해 기도하는 엄마가 있다는 거 그거는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저에겐 커다란 위로가 됐고 힘든 순간에서도 제가 웃음을 잃지 않고 이렇게 긍정적이고 밝게 자랄 수 있었던 건 진짜 엄마가 안 계셨더라면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슬프고 외롭고 삐뚤어지고 그런 사람이 됐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런 부분에서 정말 엄마가 계셨으면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머니에게 늘 아픈 딸이었던 홍진경은 어느덧 한 아이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속 깊은 딸이 대견하고 고마운 어머니. 이제야 딸 진경도 새삼 어머니의 위대함을 느낍니다. 라이라 접시에다 같이 줘야지. 접시 어디나. 누구에게나 그렇듯 굴곡 있는 삶의 여정이지만 돌아보면 모녀에게 한순간도 아름답지 않은 순간은 없었습니다. 할머니 한 번 해줘. 뽀뽀 한 번만. 아유 이뻐라. 여기도 해줘야지. 여기도. 라이라. 옳지. 엄마는? 아이고 고맙습니다. 응. 이쁘게 잘 커라 우리 라일이. 건강하고 튼튼하고 영양 똑똑하고 밝고 명랑하고 착하고 올바르고 예쁘고 아름답게 커라 우리 라일이. 네 해야지. 네. 네. 아, 우리 엄마가 제가 라일이가 너무 예쁘니까 내가 이렇게 예뻤겠구나. 나를 이렇게 예뻐했겠구나. 그 생각을 하면 정말 감동이에요.